자, 무권대리를 한번 보셔요. 자, 무권대리는요, 우리가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요, 여러분요, 대리권이 있죠. 플러스요, 현명을 해야 돼요. 자,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유권대리고요, 무권대리죠. 여기 표현대리 있죠. 표현대리는요, 여기가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는데요,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가 있으냐? 표현대리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유권대리하고요, 이 두 가지를요, 넓은 의미, 그래서 광이라고 해요. 넓은 광자 써서요, 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대리권이 없잖아요. 둘 다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무권대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둘 다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은 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이것은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요, 나중에 추인하잖아요, 추인하게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요, 소급해서요,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이것은 무효인데요, 무효.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가 돼.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원래는 이제 무권대리니까 무효인데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동적인 것을 봐봐요. 여러분, 유동적인 것은 불확정이다, 이 말이에요. 불확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 효과를 확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확정. 그래서 확정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요, 어떻게 확정시키냐?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것이 있고, 대리인이 확정을 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란다? 여기서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리인이 확정시키는 것은요, 항상 이러면 선이죠? 선인 경우는 철회권이라고 해요. 철회권이요. 여기는요,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다. 선악 불문하고 최고, 이렇게요. 그럼요, 우리가요, 항상 어떻게 하냐? 철회권은요, 선이라고 딱 암기해야 돼요. 최고는요,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딱 암기해야 돼요. 여기는 추인권이고요, 여기는 추인 거절권, 이렇게. 됐죠? 여기서 추인하잖아요. 추인하게 되면 이것이 일단 확정이 돼요. 확정. 여기도 확정이 돼요. 여기도 확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정되고요, 여기서 확정되고, 여기서 확정이 돼요. 여기서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인권이 되면 여기는 확정적 유효가 돼요.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돼요.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돼요. 무효,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 이렇게 돼요. 확정적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유효, 그 다음에 무효, 이렇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때로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 관계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정을 못하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에서 크게 보면은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은 대리권이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본인은 여기서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거절권, 이렇게. 항상 상대방은 선인 경우에 뭐가 있어요? 철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어요? 최고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을은요, 여기 무권대리, 이렇게. 무권대리,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추인권, 거절권, 철회권, 최고권,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선인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본인은요, 봐봐요. 이게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2억에 판 거야, 2억에. 그럼 여러분이 만약 갑이라고 해봐요. 집에 잠자고 있는데요. 누가 내 집을요, 2배로 불려줬어. 그러면요, 이 집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되냐? 그것은, 여기가 대리행위를 할 때 2월 1일 계약을 했단 말이죠. 추인은 10월 1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무권 대리 무효인데 완전한 무효는 아니에요. 그럼 2월 1일 계약할 땐 대리권이 없는데 혼자 팔아먹었으니까 무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추인하잖아요. 본인이요. 그러면 그것은 유효가 돼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효가 되겠어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주고 병한테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절하죠? 거절하면요,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요. 무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 무권 대리인이. 그래서 여기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 그런데 철회를 하잖아요. 그 철회는 선이란 말은 뭐냐? 이 사람이요,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여기 봐봐요. 여기 거절이라는 것은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1억짜리 5천에 팔았으면 이런 것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1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병이 1억짜리를 2억에 샀다는 거잖아요. 2억에 샀으면은 이런 것 같은,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라고 해봐. 잘못 샀죠? 그럼 이거 계약을 끌고 가야 돼?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뭐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죠?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무효가 됐어. 여기 선악골무라고 최고죠. 최고는 뭐냐면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5천만 원 샀어. 5천만 원 샀는데 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죠. 싸게 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딜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유효.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팔았는데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최고라고 그래. 그럼 이런 것 같으면 추인하겠어요? 거절하겠어요? 거절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을이요, 여러분의 자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식이다. 그럼 추인 거절하겠죠? 거절하면 이 사람이요, 자식을요, 고소하죠. 사기죄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무조건 거절할 것 같지만 거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최고하죠. 이때 최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 거예요. 상당이라는 것은 꼭 정해진 기간은 아니에요. 생각할 수,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돈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짜리 물건 살 것이 말 것이 물어보면 한 3, 4일 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좀 빠듯해요? 예산이요? 그 사람한테 한 10일 정도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확답을 하잖아. 확답을. 아무런 확답이 없어. 확답을 뭐 한다? 발신주의인데요. 나중에 설명하고요. 확답을 안 해요. 그럼 확답은 안 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물어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추인을 거절. 추인을 거절.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럼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져.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4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철회권이나 최고권인데 그냥 철회하지 말고 선의의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이렇게. 무서운지 알겠죠? 그럼 이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요, 여기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이렇게. 잘못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대리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인데요. 여기 이제 갑하고요. 여기요, 병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렇게.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갑이죠? 갑은 여기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왜요? 만약에 추인을 하면 안 되지.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추인을 뭘 해야 돼? 거절해야지.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봐봐요. 선인 경우는 철회해버릴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한다?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잘못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선이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는 철회를 못 해.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병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을은요, 대리는 대리권.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요. 대리권. 우리는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돼요?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을 하죠? 그러면 유권 대리가 되죠. 유권 대리. 그러면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행위 능력자,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죠. 왜 행위 능력자가 되냐? 한번 봐봐요. 이런 거 유권 대리죠. 이런 유권 대리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지고요. 그러면 대리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대리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래서 유권 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는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응?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대리는요.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는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요. 대리인. 본인만 책임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권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무효니까? 대리인이 책임져야죠. 그럼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무권대는 무효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알겠죠? 행위 능력, 이렇게. 행위 능력, 이렇게. 그럼요, 이런 요구를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택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뭘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선택해서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주인권, 주인거절권이다. 이거 여기까지는요,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또 있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은요, 기초강의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은, 이 표현대리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죠. 여기도 무권대리도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랑 무권대리랑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둘 다 대리권이 없는데 둘 다요? 대리권이? 왜 하나는 무권대리라고 하고 하나는 표현대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이 그러면 을한테 이러면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우리가 봐봐. 120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요.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봐봐요. 표시했다. 표현대리다. 이렇게 되지 않고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표현대리라는 것은 뭐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그럼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대리권을 수여하면 무슨 대리가 돼요? 유권대리가 되죠.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는 무조건 무권대리란 말이죠. 근데 앞에가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죠. 실제로는 수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수여했으면 유권대리가 되겠죠.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뉘앙스죠. 알겠죠? 않았으면서 표시라는 건 뭐죠? 표시는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다른 말로 통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는 무조건 대리권이 없는데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수여했으면 뭐가 돼버려? 유권대리가 되잖아요. 표현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갑이 을한테요. 알리는 거예요. 알려줘. 통지해줘. 통지. 누구한테요? 갑이요. 병한테 알려줘.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다고. 그러니까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병한테 표시했다, 이 말이죠. 표시란 말이 뭐라고요? 통지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에요. 여러분이요, 길거리에서 을을 만났어요. 을을 만나면은 여러분요, 이 을은요, 대리인처럼 보여요? 대리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대리인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표현할 말이 뭐예요? 표현은 겉표자죠. 겉으로 나타난다.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이다. 겉으로 나타나기에. 그래서 표현 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표견대리다. 이렇게. 표견대리 이렇게. 견이란 건 뭐죠? 볼견자죠. 표견. 겉으로 볼견.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걸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은 대리인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믿냐? 누구 때문에? 본인 갑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죠. 갑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것만 보면 돼. 본인이 갑이 그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이걸 뭐란다? 본인의 귀책 사유라고 해. 본인의 귀책 사유 이렇게. 본인의 귀책 사유 이렇게. 본인이요 이렇게. 갑이 그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안 줬는데요. 갑이 병한테 그걸 알려줘. 갑이 병한테 뭐라고요? 대리권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병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요. 이걸 뭐란다? 현명주의라고 얘기해. 현명은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맨 끝에 봐봐. 현명은 무조건 해야 되죠? 현명은 해야 돼. 그러니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되래요. 여러분 봐봐요. 원래 무권대리는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의리라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가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요. 표현대리에서는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본인이 잘못해서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 우리가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둘 다.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둘 다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대리권이 없죠? 둘 다 대리권이 없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본인이. 그러면 누구를 보호한다? 누구를? 상대방을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누구를 보호해?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걸 뭐다? 현명주의다. 이게 현명주의 이렇게 현명.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데요. 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다?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라고 믿는다? 대리인이라고 믿는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을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란 말은 뭐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 상대방은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똑같은 건데요. 둘 다 뭐가 없다는 면은 똑같다?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차이는 뭐다? 차이는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누가 잘못이 있다? 본인이 잘못이 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잘못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말이 글로써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 상대방은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또는 믿는데 잘못이 없다. 그걸 선의 무과시라고 그래. 그 선의 무과시를 뭐라고 표현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무권대리가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126조. 126조는 뭐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자, 그럼 잘 봐봐요. 자, 말을 이어가면 돼. 말을. 표현대리 뭐죠? 표현대리 무슨 대리죠? 무권대리. 권한은 뭐죠? 권한은 대리권한. 넘은이죠? 넘은 거. 자, 그럼 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이죠. 1억을 빌렸지, 1억을. 1억을 받아오라고요?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은행 가가지고 1억을 좀 빌려다 줘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1억을 빌렸어, 1억을. 그럼 1억은 똑같잖아요. 1억은. 1억은 똑같잖아요. 그럼 이것을 유권대리라고 그래요. 유권대리. 알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요. 응? 있죠? 그런데 갑이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1억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돈 얼마 빌린다? 3억을 빌려, 이 사람이. 3억을 빌려, 은행 가가지고. 갑은 분명히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쓸 돈이 생겨가지고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은요,
만약에 이 집이 10억짜리 이렇게 해봐요. 10억짜리 위임장이요. 얼마 1억을 빌려와라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돈 좀 빌려와라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위임장이요. 그러면요, 이 은행 직원이 봤을 때는 이게 10억짜리니까 실제로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겠지만 을이 3억 빌려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10억짜리니까 3억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억 중에는요, 얼마가 들어가 있죠? 기본에 1억이 들어있죠. 이건 1억은 기본 대리권이죠. 이 기본은 당연히요, 본인이 책임져. 왜요?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런데 지금 1억이죠? 근데 얼마를 더 빌렸죠? 2억을 더 빌렸죠. 2억을 뭐라 한다? 너무니다. 이렇게 권한을 넘었다. 2억을. 원래는 얼마를 빌려오라고 했는데 1억. 2억을 더 빌렸죠. 이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넘는 것이 무권대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그럼 무권대리죠? 그럼 무권대리는 원래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요, 이것은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 2억은 본인이 책임 안 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럼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본인이? 우리 본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추인. 여기 있잖아요. 본인이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추인하면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본인이 추인하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데 원래는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이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붙으면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봐봐. 자, 우리가요, 지금 이게 이제 왜 표현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표현대리는 뭐 때문에 표현대리야?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뭐예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딱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란 말. 그럼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뭐라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 그럼 무권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믿는데 잘못이 없다. 또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 꼭 나와 중간에 있다 보면. 그러면 그 말이 딱 나오면 그건 무슨 대리가 된다? 그때부터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한다? 본인. 그러니까 여러분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딱 한 끗 차이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보고, 그 다음에 129조.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봐.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라고? 무권대리. 봐봐.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하고 난 후죠. 그러니까요, 이 129조로 딱 보면, 129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129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먼저 나와야 돼? 옛날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어야죠. 옛날에 대리권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아니 대리권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어. 근데 대리인이라고 자기는 그래. 그럼 이 사람 지금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이해되셨죠? 여기 보면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갑이요 17살짜리야. 그럼 17살짜리인데 이게 엄마예요.
얘가요, 갑이요, 17살짜리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미성년자죠. 그럼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법정 대리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거예요. 엄마가. 대리. 근데 얘가요, 19살이 됐어. 그럼 엄마가 대리인이 됐다가 대리권이 없어졌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요, 20살이 됐어. 얘가 20살? 그럼 이 사람 대리권이 없으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무권 되는데 얘가요, 20살이 되고 난 다음에 병아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의 엄마로서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어린애들 보면, 요즘요, 우리 학원에 이제 보면 걔가 87년생이니까, 87년생이 몇 살이죠? 30 몇 살이죠? 근데 엄마가 집에 전화하죠. 우리 애기 좀 잘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우리 애기.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죠? 그랬죠. 어린애가 있거든요. 20살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아, 걔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누구라고. 그래서 누굴 얘기하지? 해야지 봤더니 걔가요, 87년생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얘기 좀 잘 좀 봐달라고. 엄마가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알겠죠? 그런데요, 요즘 보면 그 아주 어려 보이는 애들도 있죠. 연도 애들이 딱 양극화예요. 아주 어려 보이는 애. 아주 나이가 많이 보일게요. 똑같은 나이 연령대인데요. 그런데 얘가 어려 보이니까 이 상대방은요, 아, 이 사람이 이 애의 엄마로서 팔 수 있나 보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믿었단 말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온다?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란 말이 없어. 뭐라 나온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나와. 꼭 그 말이 나와. 대리권 소멸해가지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믿었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믿는 데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꼭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항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표현 대리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다? 대리권 수요 표시. 그러니까 항상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대리권 수여다, 대리권 수여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대리권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표시했다. 뭐라고? 표시는 알린다 이 말이죠. 마치 대리권이 있다고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리권 수여 표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잘못이 있다? 본인이 잘못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126조는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이렇게. 권한을 넘은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표현들이 무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대리랑 무권대리는 여러분요, 그림 하나를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마 한 장이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거기 있는 것하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강의 노트는 좀 다른데요. 강의 노트 나온 것은 옆에가 이제 글씨가 다 써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뭐 좀 편한데 지금 그건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요, 무권대리,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예요.